안녕하세요, 미스케갱입니다. 제가 벌써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이제 유튜브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1000명을 돌파하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나는 솔로의 출연의 힘이 컸겠죠. 구독자 1000명 돌파를 기념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 모아서 답변해드리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그리고 인스타그램 댓글이나 DM 이런 질문들 다 모았고요. 그럼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가장 많은 질문들, 미스케갱이 어떤 의미냐라는 거였는데, 사실 이 계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계정은 2019년 3월에 시작이 됐어요. 그때는 제가 아이돌 노래에 맞춰서 깽가리 치는 영상을 사실 올렸었거든요. 야, 얘는 진짜 접시를 그때 영상 2개 정도 올렸었는데, 하나가 그 BTS의 아이돌, 그리고 하나가 김연자 씨의 아모르 파티. 그때 당시만 해도 약간 병맛 컨셉으로 가자, 막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깽가리의 깨갱, 사회생활 하면서 좀 뭔가 시달리는 그런 깨갱, 막 이런 것들을 좀 합쳐서 미스깨갱이라고 했는데, 올해 5월에 다시 재개를 하면서 유튜브명을 바꿀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저는 그 미스깨갱이라는 게 그냥 좀 재밌는 거예요, 그 네임 자체가. 그래서 그냥 바꾸지 않고 쭉 했었는데, 그리고 많이 물어보셨던 게 제 MBTI에 대해서. 저는요, 그 라방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ENTP예요. 근데 ENTP 성향을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정말 이거는 나랑 너무 비슷하다 라고 해서 제가 스크린샷 해놨던 게 있는데, 뭐냐면 주관이 확실하면서도 옳은 비판은 쉽게 수용한다. 문제를 해결할 땐 감정보다 이성이다. 그리고 사람을 사귈 때 우선 만나보고 괜찮으면 친해진다기보다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친해진다. 귀찮음이 많은 성격인데 막상 사람 만나면 엄청 재밌게 놀 수 있다.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저의 성향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방송에서 보셨던 그 일부의 모습들 중에서도 이런 게 좀 드러나지 않았을까.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아마 나는 솔로도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직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기자를 원래부터 꿈꿨냐?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고, 기자 생활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원래 아나운서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했었고, 졸업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준비했었죠. 근데 아나운서 시험, 지금은 사실 아나운서 시장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준비했을 때는 지상파 3사 아니고서는 정규직으로 일하기 좀 힘든 환경이었고, 내가 아나운서로서 좀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상파 3사 가야 되는데, 한두 명 뽑는 그 시험에서 정말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수천 명을 물리치고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저의 무기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만 가면 항상 작아지고, 뭔가 항상 내 외모가 어떻고 내 옷이 어떻고 막 이런 식으로 외적인 부분에 너무 집착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좀 병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직업이었지만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렵지 않을까. 내가 그 한두 명이 되는 그 자리에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내가 나를 설득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설득시키겠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접고, 그럼 뭘 해야 되냐. 사실 되게 막막했는데, 제가 학교 무슨 멘토링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멘토링 프로그램 와서 기자랑 매칭이 돼서 그분의 생활을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된 김에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제가 2년을 준비했거든요. 원래 아나운서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방송 기자를 좀 더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제가 글 쓰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신문 기자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해서 신문사들도 어서 쓰고 했었죠. 그러다 기자가 됐습니다. 제가 5년 차예요. 그래서 제가 2017년에 입사를 해서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 검찰에 출입을 했었고, 1년 출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유통바이오부에서 유통팀, 패션회사, 화장품회사, 그리고 채널이라고 하면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이런 것들,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래서 제약회사와 바이오회사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인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아마 부서는 이동이 될 것 같고 3가지 부서를 거쳤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도 하세요. 그러면 지금 기자 생활 만족하느냐? 라고 하시는데 사실 막 엄청 만족하진 않아요. 왜냐면 엄청난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하고 싶어 해서 막 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어쨌든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취업은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생각으로 좀 한 거여서 막 엄청 만족스럽지 않아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쓸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좀 실증을 많이 내는 편인데 저희는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부서 이동을 하거든요. 부서 이동을 하면은 정말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기분이에요. 너무 다른 분야, 유통에 있다가 제약바이오에 있다가 법조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너무 다른 분야에서 다른 기사를 쓰는 게 새로운 것들을 또 깊게 또 얕고 넓게 알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만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장단점이 굉장히 구분이 돼요. 하지만 저는 또 사람을 막 만나고 이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사람들을 만나서 챙기는 건 좋아하지만 그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만나서 인맥 관리를 해 나가는 거, 이게 또 기자의 큰 역량이거든요. 왜냐면 모든 정보들은 다 사람한테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취재원이라고 하죠.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성에 맞지는 않는다라는 판단이 한 5년차쯤 되니까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밥벌이 수단으로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다라는 게 총평입니다. 사도녀라고 생각하냐? 아니 제가 사실 제가 20살 때부터 좀 말 붙이기 어려운 인상이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차도녀는 너무 예뻐서 근접하기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냥 좀 쌀쌀맞아 보이는 뭐 그런 사람이 차도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순박하고 시골에서 성경하는 사람이다, 세상 순박해 보이고 촌스러운데 어떻게 네가 차도녀냐 막 이렇게 반응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이 차도녀라는 얘기 절대 쓰지 않고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순박하게 보는구나. 아무튼 뭐 차도녀보다는 저는 순박하고 또 촌스럽지만 정감 가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차도녀는 아닌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상형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상형이 아직도 너드냐느냐 라는 얘기 하시는데, 제가 너드남을 말했을 때 그 너드남의 정의는 그냥 수더분한 사람, 그러니까 막 까다롭지 않고 좀 수더분하고 과묵하면서도 진중한 사람, 저는 이런 게 약간 너드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드남이라고 말하고 나서 그 뒤에는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었냐면, 제가 원래 되게 진중하고 진솔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일까 아닐까 뭐 이런 거를 고민하기보다 당연히 진짜겠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만큼 진솔하고 진중한 사람, 그런 사람이 좋다라는 말을 뒤에 했는데 그 말이 생략이 됐어요. 근데 저는 방점을 그 뒤에 찍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드남만 나갔어요. 왜 그래? 뭐 이것만 나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쥐락펴락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냐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사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제가 리드하는 사람보다 저를 좀 리드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너드남은 막 여자를 리드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보톡스, 필러, 교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필러는 사실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보톡스는 턱 보톡스를 출연하기 전, 그러니까 3월에 맞았었어요. 3월에. 그 전에는 막 한 1년 전에 맞았었나? 그리고 아무튼 그랬었고, 그리고 교정은 사실 치아 교정을 너무너무 해보고 싶어서 많이는 알아봤었는데, 그러니까 좀 구조상 어렵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좀 하는 걸 망설였었고, 그러다 보니 나이가 먹게 됐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 교정을 하자니
사실 작년 초에도 교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만약에 그때 했으면 지금쯤 뺐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 또 시간이 흘렀다 뭐 이런 생각고 이 나는 솔로에 왜 출연하게 됐냐? 저는 좀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집이랑 회사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무료한 일상, 뭔가 좀 신선한 자극 이런 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딱 눈에 띈 게 바로 이 데이팅 프로그램이었고 마침 솔로고 가면은 혹시 뭐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고 아니어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연 신청을 했고 하고 나서 한 2, 3일 뒤에 바로 미팅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출연 그 촬영 날짜 잡혔으니까 가자 라는 연락을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속전속결로 훅 갔다 온 케이스인데 출연료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출연료는 100만 원 좀 안 되게 받아요. 그러니까 원래 100만 원인데 세금 떼고 90 얼마 이렇게 받거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던 게 뭐 종수님하고 방송 이후에 뭔가 만남이 있었냐라는 걸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그러진 않았고요. 최근에 그냥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오랜만에 한번 얼굴을 봐서 인사를 나눴던 최종 선택에서 왜 굳이 선택을 했냐라고 하셨는데 그 방송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데이트하고 나서 항상 저희 인터뷰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인터뷰할 때 제가 계속 갈팡질팡 하면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질문하시는 게 그래서 오늘의 원픽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내일은 누구랑 데이트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때마다 딱 누구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참 고민한 뒤에 그래도 이분이랑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대답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저의 그런 우유부단한 모습이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모르겠는 그 모습이 너무 스스로 좀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탁 마음이 정해져서 훅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렇게 뭔가 고민하고 혼자 우유부단하고 이런 게 너무 스스로 싫었어서 마지막 선택하기 전날 밤에 새벽에 그 대화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대화를 했는데 그거를 막 열심히 찍으셨는데 방송에 안 내보내셨어요. 근데 저는 그 대화를 통해서 여태까지 제가 표현하지 못했던 제 마음을 좀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인터뷰하면서 내가 그래도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말을 새벽에 나눔으로써 그래도 나는 좀 마음이 후련하다. 그래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마지막 선택을 하고 나서 후련하다라고 했던 부분이 선택을 해서 후련하다 이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선택하기 전에 했던 인터뷰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전날 새벽에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내 마음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후련하다 이런 의미였어요. 오늘 되게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이게 쉽지는 않네요. 저도 이게 앞에 누군가 없이 막 이렇게 혼자 이렇게 떠드는데 제대로 답을 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미스깨갱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의 채널이 어떤 식으로 커나갈지 같이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